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건 구조의 붕괴입니다. 2026 FA 시장이 끝났다고요.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대부분 잔류단 한 명의 대형 이적.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최고 FA가 추락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퇴급 상황에서 돌아온 선수가 팀의 핵심 카드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실력 대비 연봉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같은 시장에서 터졌습니다. 이걸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은 안혜진입니다. 이번 FA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단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가장 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였습니다. 세터 자원이 부족한 리그 상황에서 안혜진은 분명히 여러 팀이 노릴 수밖에 없는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접촉도 있었고 시장 분위기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음주운전. 이 한 단어가 선수 커리어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계약. 단순히 계약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다음 시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 수위에 따라 1년이 아니라 그 이상 코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예림, 우수민. 두 선수 모두 미계약 상태로 FA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탈락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B급 FA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벽보상 규정과 시장 수요의 불균형. 결국 선택지는 사라지고 선수는 남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잃고 리그는 점점 고착화됩니다. 실제로 팬 반응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특정 선수는 기회를 받고 어떤 선수는 시장에서 사라지는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선우 2억 5천. 이 숫자가 이번 FA 시장의 모든 담론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이 계약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혹은 같은 포지션에서 비슷한 평가를 받던 선수들과의 격차, 그리고 리시브 안정성에 대한 의문 공격에서의 확실한 지배력 부족.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팬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감독의 전술적 판단인가? 아니면 시장의 왜곡된 구조인가? 특히 흥미로운 건 여론의 양극화입니다. 한쪽에서는 경험과 활용도를 강조합니다. 경기 흐름이 끊길 때 버텨주는 카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유형의 선수. 반면 다른 쪽에서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이 구조는 무너진다. 공격에서 확실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이 금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두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평가가 아닙니다. 리그가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관장의 선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호영을 놓쳤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들 블로커 자원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염혜선과 이선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팀의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중심은 유지하되 일부 전력을 희생하는 선택. 그리고 표승주를 보내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성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택한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까요? 반대로 흥국생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호영 영입이 한 장으로 미들라인이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표승주까지 합류하면서 사이드의 옵션이 늘어났습니다. 김수지, 도수빈, 박민지까지 내부 자원 유지. 전력 손실 없이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채웠습니다. 이건 우승을 노리는 팀의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시즌 초반이 아니라 시즌 후반과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깊이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현대건설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김다인 잔류이 한 장으로 팀의 기본 구조를 지켜냈습니다. 세터를 지킨다는 건 팀의 방향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김연견, 한미르까지 잔류. 큰 변화 없이 안정 유지.
그리고 배유나 이해한비까지 보강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김다인의 5억대 계약. 과연 이 금액은 적절한가, 세터의 가치와 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가 아니면 과도한가, 이 질문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팀입니다. 문정원 잔류수비 라인을 지켰습니다. 배유나 이동이라는 변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 편에 가깝습니다. 박정하 영입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경험과 활용도를 통한 팀 밸런스 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판은 존재합니다. 과연 현재 경기력 기준에서 이 선택이 최선인가? 아니면 과거 이름값에 기대는 선택인가? 그리고 가장 불안한 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FA 시장의 결과만 보면 설명이 끝납니다. 핵심 자원 이탈, 외부 영입 없음,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포기. 이건 전력 문제가 아니라 팀 존속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구계에서는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FA 시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2단계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이번 시장의 또 다른 충격입니다. 이제 이선우 2억 5천 계약 논란의 본질을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연봉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팀의 우승 확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선우라는 선수의 현재 가치입니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리그를 지배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한 방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력보다는 연결과 유지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리시브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너질 때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텨주는 역할. 경기 흐름이 끊겼을 때 시간을 벌어주는 유형입니다.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가치가 더 커집니다. 주전이 흔들리는 순간 투입해서 흐름을 다시 잡는 카드. 이 역할은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 승부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에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정당한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 이선우가 확실한 주전으로서 공격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팀의 득점 구조를 바꾸는 선수라면 논쟁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평가는 다릅니다. 리시브 안정성에 대한 의문, 공격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 부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은 실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팀이 필요로 하는 구조적 퍼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팀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시장 가격을 넘어선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인가? 이 지점에서 흥국생명의 그림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호영 영입으로 중앙이 완성됐고 자스티스라는 외국인 자원으로 공격축이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 표승주까지 더해지면서 사이드에서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선우 유형의 선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합을 바꿀 수 있는 구조.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레이스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체력과 컨디션 변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때 벤치 자원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국생명은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점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세터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공격 옵션이 많아도 연결이 흔들리면 모든 구조가 무너집니다. 실제 팬 반응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승주가 문제가 아니라 세터가 문제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팀 구조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흥국생명의 우승 가능성은 이선우가 아니라 세터 라인의 안정성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시 리그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봉 구조와 실력 평가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선수는 실력 대비 높은 평가를 받고 일부 선수는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팬들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그 흐름이 분명합니다. 왜 어떤 선수는 수억을 받고 어떤 선수는 3천만 원에 계약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의문입니다. 특히 전세안의 3천만 원 계약과 이선우 2억 5천 계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이 대비가 논쟁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포지션과 역할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팬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리그는 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코트 위에서 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리그는 실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즌 코트 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